그럼 이제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독 출제 테마,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 핵심 정리해보죠. 자, 342페이지 날개 박스 보면 출제자 의도. 뭐니까 뭐예요? 자, 부동산 점유 특히, 등기부보다는 이 점유. 그래서 부동산 점유 취득, 취득시효상 각 당사자들의 법률 관계를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각 당사자 간, 그리고 당사자도 제3자 간에 과연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없는지 결론을 딱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342페이지 제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나와있네요. 봅시다. 이 다음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다 우리가 앞에 점유권 배울 때 자주라는 말을 배웠죠. 자주. 그래서 자주 평원공연하게 부동산을, 여기 되어 있죠. 부동산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직간접 모두 관계없다. 이렇게 점유하는 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 법률의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187조 예외로서 등기를, 그죠?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문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년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0년간 20년간 점유 기간이라는 거 먼저. 점유 기간이 20년이라는 거죠. 20년간. 자, 그러면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342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공간이 많이 비어있죠. 거기는 아니면은 날개 박스 거기다가 적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이 점유 기간인데 요거는 일단 첫 번째 20년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유를 계속해야 된다. 그럼 이 점유 계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추정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198조 점유권 파트에서 이미 다뤘죠. 그래서 점유권의 그 내용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소유권까지 다 그 효과가 미친다. 연계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8조 330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330페이지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이렇게 있잖아요. 점유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ቤ통인데 말이죠. 이게 가ቤ통인데 을이 쫙 해서 말이죠. 20년 동안 20년 이렇게 점유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제 가백의 뭐예요? 소유권 이전을 등기로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 점유 20년 동안 점유한 것은 뭐예요? 계속 점유했다면 추정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전 여기하고 여기 요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은 요 계속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추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점유자 을은 여기 된 데가 20년 계속 점유했어 라고 점유 계속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점유자 을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점유하지 않았어 라고 반대적인 입증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갑이 입증할 책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읍시다. 다음에 기산점이라는 거 20점이 시작이잖아요. 일어날 기자, 계산을 해서. 자, 기산점 언제 시작하냐 이거 언제 요 기산점 요때
시작하냐? 아니면 요때 시작하냐? 아니면 거꾸로 말이죠. 요렇게 역산할 수도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기산적인 거예요. 원칙은 점유 개시시가 되겠죠. 점유 개시.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말이죠. 인위적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 선택도 되고, 그 다음에 역산해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이죠. 요 동안에, 20년 점유한 동안에, 요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소유자 변동이 없었어요. 그때에 한해서 뭐예요? 저희가 나는 여기서 떠겠다. 아니다. 나는 거꾸로 이렇게 역산을 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는 뭐예요? 값에서 뭐 예컨대 병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예외 하나 적어놓읍시다. 그래서 임의 선택이나 역산도 가능하다. 점유기간 중에 뭐가 없어도 돼요?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자,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뭐 원칙해도 되고, 뭐 다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하나 적어 놓읍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이렇게 돼 있죠?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명하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지? 부동산 관심이 있죠?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 앞에다가 넣읍시다. 뭐라고요? 자기 또는 타인. 뭐라고요? 타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 부동산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취득시의 객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갑하고 을하고 애초에 뭘 했냐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20년이 흘렀죠. 계속 여기서 점유하면서 살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 얘가 그때 매매계약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그런 경우는 뭐예요? 우리 자기 토지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갑에게 뭐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자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게 갑의 토지뿐만 아니고 자기 거 토지여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럼 틀린 거가 되겠죠? 그 부동산에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련이 없다는 것이에요. 직접이든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점유자가 뭐예요? 그걸 갖다가 임대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임대 준 경우에도 그 점유자는 무슨 점유자라고 하죠?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잖아요. 간접. 그런 경우에도 뭐 20년 지나면 이렇게 등기하고서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접 간접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간접 점유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 여기 중요했던 거. 여기서는 뭐예요? 어떤 정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는 다시 342페이지 마지막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등기는 원래는 이게 이제 원시취득이거든요. 원시취득이니까 우리 등기법상 뭘 해야 됩니까? 이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취득하니까. 근데 형식상 절차상 뭘 취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죠. 원시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시취득이에요. 자, 근데 취득을 언제부터? 점유 개시한 때부터.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한 때부터라고 그 취득 있죠. 그 앞에다 좀 써봅시다. 꺽쇠 표시를. 점유 개시한 때부터. 뭐 한 때부터가 아니라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에요. 등기함으로써 등기한 때부터라고 하면 되겠죠. 언제부터? 요 때부터. 만약에 말이죠. 등기한 때 요 때부터 취득한다고 그러면 갑이 무슨 일을 저지르겠어? 야, 너 20년 동안 썼지. 내 토지 잘 썼구나. 내가 소유권을 주마. 대신 20년 동안 쓴, 너 부당이득이잖아. 나한테 반환해.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져올 수 있겠어요? 245조 1항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요때부터. 등기는 요때 하지만은,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의리 소유권이 발생이 돼요. 근데 언제부터? 요때부터. 점유 개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할 때부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보죠. 이제 부동산에서 자기 부동산도 되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부인 경우가 많죠. 일부인 경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1번지는 갑의 토지, 2번지는 을의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을이 뭐예요? 요까지가 자기 건 줄 알고, 응? 요까지가 자기 건 줄 알고, 여기까지 정리해가지고, 쭉 이렇게 사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런 경우. 그쵸? 이런 경우. 자, 요렇게, 일부도 된다는 거. 또 공유지분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끝말 주의하세요. 되냐,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유재산. 이 토지가 합법인 거예요? 국유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갑이 뭐예요? 국가예요, 국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보니까 행정재산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갖다 우리가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재산이 아닌, 그러니까 공공용으로 안 쓰이는 그런 국유재산을 갖다 밑에 보니까 일반재산. 옛날에 뭐예요? 잡종재산이라고 했어요. 판례에 잡종재산 나와 있어요. 자, 요런 거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세모예요. 행정재산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그죠? 일반재산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자, 근데 밑에 보세요. 행정재산 용도 폐지된 경우, 즉 일반재산은 변경이 됐어요? 그때도 인정이 되겠죠? 어차피 일반재산이 됐으니까. 근데 뭐예요? 단. 일반재산인 때부터 20년 이상이 돼요. 요때 10년 때 되는 말,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 그럼 여기서부터 또 요까지 해야 돼요. 다시 10년 채워야 돼요. 요런 말입니다. 그 다음, 잘 안 줄여보죠. 행정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지 않고 단순히 공용에 안 쓰이는 경우는 그거는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 여전히 행정재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있죠? 그거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따끈따끈한 판례네요. 그 다음 343페이지 맨 위에 일반재산이 거꾸로 뭐가 되면 행정재산이 되버린 거예요? 그럼 역시 인정이 안 돼요. 자, 원래 잡종재산, 그러니까 일반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일반재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돼버리고 하필이면 그때 그럼 뭐예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서 수익을 취득할 수 없다. 알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점유. 점유는 뭐예요? 소유의사, 자주, 평원, 공연 점유다. 요거 뭐예요? 우리 앞에도 봤지만은 197조 1항 점유권에서 봤죠?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밑줄까지 했을 거예요. 점유의 태양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추정된다고 했잖아요. 자, 330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자, 330페이지 190조 있죠. 점유의 태양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병을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추정한다. 하고 있죠? 이 추정이란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밑에도 있잖아요. 점유자는 자주점유 이런 것들 선의 평온 범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점유자는 입증 책임 없다. 하나 써봅시다. 여기 추정해가지고 화살표를 갖고 점유자는 입증 책임 X 이렇게 써봅시다. 점유자는
입증치 X. 이렇게. 입증하니까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상에 그 점유하는 자는 내잖아. 이 자는 우리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되고요. 심지어 뭐 권리 능력 없는 단체 있죠. 비법인 단체. 그러니까 권리 능력 사람 예컨대 뭐 종주, 그죠? 이런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한 선의 무과실은 선의 무과실 그런 거 충족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등기부 취득시효 245 이하죠. 여기는 뭐예요? 선의 밴드 무과실이에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좀 그렇고 요거를 갖다가 깔끔하게 여기 그림으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림으로. 그게 344페이지 봅시다. 344페이지. 자, 그 그림을 완벽하게 내가 재현을 할 수 있다. 다시 그릴 수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안 보시고 딱 한번 그리시면 어떠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사례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보죠. 빨간 펜 밑줄에 이쪽 344페이지. 자, 봅시다. 자, 갑이 보니까 애초의 소유자. 이 사람은 이제 등기 이름이 올라있어요. 등기 명의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점유를 했어요. 쭉 보시면은, 20년 쫙 밑에 이제 의뢰 쭉 가면 2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렇게 돼 있죠? 완성. 자, 그랬을 경우에 을은 화살표 위쪽으로 뭐라고 되냐? 등기 청구 가능. 동그라미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말이죠. 요 을은 뭐예요? 을은 채권적 청구권자잖아요. 을은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자. 그러니까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하나의 뭐예요? 채권을 지하지 않는다. 채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특정 상대방. 특정 상대방이 누굽니까? 당사자. 그죠?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 요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중간에 그런데 여기 바뀔 수도 있죠. 병의로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병의 당연히 병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 등기 명의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이 갑이 어떻게 됩니까? 시효 완성 후에 넘겨주기 전에 이렇게 정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정은 뭐예요? 당사자가 아니죠. 뭐예요? 제3자죠.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를 하고 있죠. 186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소유자고. 소유권은 아까가 뭡니까? 물권이죠. 물권이에요. 물권은 어느 놈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배타적 지배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을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을 이길 수가 없고 등기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물권이냐,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 물권, 채권 개념은 참 이해를 말이죠. 그 사회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법률 관계죠.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 그리고 제3자 간의 법률 관계. 이제 이게 기본으로 해서 이제 세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뢰 밑에 이제 의뢰 채권적 청구권자 이코로 등기 청구권자 이러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자. 그 채권적 청구권자 이 채권에다가 파란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요? 파란 동그라미. 채권적 청구권자 채권에다가 파란 동그라미. 그에 반해서 시효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죠.
거기 정 밑에 보니까 원 동그라미고 원칙 정은 소유권자에서 괄호에 물권자 돼 있죠. 그 물권에다가 빨간 동그라미. 그게 기본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자, 위로 한번 가보죠. 시효 완성점이에요. 보니까 갑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갑에서 병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병밖에 없어요. 자, 근데 보니까 자, 거기 시효 완성점 등기명이 신 등기명이 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등기했다고, 즉 병 앞으로 등기가 소유권이 됐다 할지라도, 즉 소유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밑에 점유자의 점유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다 할지라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한다. 오케이? 그래서 중단된다, 되지 않는다. 긍정, 부정. 이거 뒤바꿔서 틀리고 중단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청구 압류 승인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청구한다는 뭐예요? 소유권자니까 뭐예요? 소유권자니까. 야, 팔아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너 왜 점유하고 있어?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 이런 걸 행사해야 되죠. 아니면 뭐 압류하거나 또는 뭐 승인. 여하튼 당신 건데 내가 점유했습니다. 승인.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입증을 뭐 결국 어떻게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좋겠죠. 소유권자야. 너 왜 점유하고 있니? 나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213조 본문 이렇게 딱 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딱 시효가 완성 당시에 등기명이 뭐 누구도 관계 없어요. 갑이면 갑 그대로 바뀌면, 안 바뀌면 갑한테 하면 되고, 바뀌면 병한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등기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뭐를 청구할 수 있고 뭐를 청구할 수 없는지 그 핵심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있는데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을이 갑에게 화살표 되어 있죠. 그 을 쭉 된 밑에 을이 갑에게,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소유자하고 그 갑이랑 병이 되겠죠. 이 갑과 갑을 봅시다. 일단 이 갑과 시효 취득자 을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잖아요. 발생 전에 원래 법률 규정이에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당신 나한테 넘겨줘야 되냐 안 넘겨주냐 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채권 채무 관계 생기지 않아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 수는 없어요. 다음 뭐예요? 불법행위죠. 이거 바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넘겼을 때 그런 가격이 뭐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테일하지 않으면 단 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소화물질이다. 꼼꼼하게 하나 정리해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근데 이제 갑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는 거예요 결론은. 갑은 여기 보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 쪽에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니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청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안 돼요? 등기하면 뭐예요? 점유 개시 시부터 원시료를 취득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울 거였던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우리 부당한 이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멸시 하나 볼까요? 이 병으로 이렇게 신등기명이 병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바뀌어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을에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채권자 청구권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말이죠. 조금 깊게 들어가면 20년 딱 지났어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까? 아니죠. 이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을이 점유한다는 말이죠. 20년 지나고 계속 점유하게 되면은, 그죠?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왜?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소멸시효가 진행돼요. 즉,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 자, 소멸시효에 어떤 경우에 걸리냐면, 거기처럼 말이죠. 을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 A에게 그 이전한 경우 있잖아요. 을이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왜? 점유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A나 B 이렇게 팔아먹었을 경우 점유권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점유가 상실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죠. 진행이 된다.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소멸시효까지 한꺼번에 아울러서 우리가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딱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죠? 그 밑에다 소멸시효 해가지고 하나 적어놓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네요, 다행히.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말이죠. 이건 지금 법률 규정이잖아요. 매매를 했을 때, 갑과 을이 매매를 했을 때,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기는 뭐예요? 점유에 따른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어떤 그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는 법률행위, 그죠? 매매라는.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 필요시효라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나 이제 생긴 거는 똑같이 채권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어떤 채권. 그러나 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전하는 거. 근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에 매매에 따른 그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은 뭐예요? 이게 좀 달랐죠. 소멸시효인데. 요거는, 그죠? 취득시효. 취득시효상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렇지 않고 앞에 매매상 등기 청구권이 있었죠. 당연히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그런데 말이죠. 그 매수인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죠? 또한 그걸 갖다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경우, 그럼 제3자 병이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 맞아도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즉,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분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맨 앞에 물권적 청구를 할 때 제가 다뤘습니다. 31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시 복수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거기에, 이게 보세요. 그 물권 청구의 그 내용의 두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살펴보면 채권주 청구권 파란펜 위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채권주 청구권. 지금 제가 안 돼 있는데요. 조심해요, 그때. 저희 관세서를 읽고, 자, 채권주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주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청구권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 목적물을 인도받고 점유한 것, 의리,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이죠. 요거를 갖다가 오른쪽 날개 박스 315페이지 맨 밑에, 날개 박스 맨 밑에 보면은, 두 번째 판례 보세요.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병에게, 우리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주는 경우에도 뭐예요? 그렇죠. 소멸시는 진행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넘겨버리는 뭐예요?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다른 사람 넘겨버리는 뭐예요? 소멸시효는 진행한다는 거죠. 그죠?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이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344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효 완성 후에 이렇게 팔아버리면 얘는 물권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정이 갑의 배임행, 정이 갑의 배임행, 적극하다는 거. 무슨 얘기야? 야, 너 어차피 뺏길 거 아니야. 여기 10억짜리인데 시세가 나한테 5억 넘겨. 5억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적극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쵸. 마치 뭐예요? 이중매매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이중매매는 원래 반사의 질서 법률이니까 안 좋은 지죠. 그런데 뭐예요?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하다마는 뭐예요? 그게 바로 반사의 질서 법률입니다. 103조 위반에서 뭐예요? 절대적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리가 여기도 유사하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과 예를 명확하게 보셔서 그래서 원칙은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얘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것으로서 반사의 질서 범죄에 해당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 행위로서 정의 소유권은 무효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무효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죠. 그러면 절차상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다시 넘겨서 이렇게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뭐예요? 직접 보면 안 되죠. 왜요? 채권자에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를 소유권자를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른 갑을 대위하여 정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위. 자, 정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상속인인 경우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 등기 청구가 또 가능하다. 상속의 경우에 이렇게 소유권이 상속으로 인한 상속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정으로 정의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했다. 뭐예요?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이게 어떤 취소 사유가 있어. 취소하면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돼서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해제나 이런 것들. 자, 그런 거는 뭐예요? 저 앞에서는 물권의 유인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테마죠. 그때 뭐예요? 그 말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복귀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모두 다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317페이지 날개 박스 7번. 여기 바로 물권의 유인성 관련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렇죠? 말소 등기 없이도, 그죠? 소유권 유지 등기 말소 없이도 취소나 해제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당연히, 그렇죠? 가격이 복귀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시자는 거죠. 자, 그때는 또 등기 청구가 또 이렇게 강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요게 이제 수용될 수 있어요, 국가에게.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동그라미 돼가지고, 을은, 요 갑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토지 대상 청구권에서. 단, 제3자에게 처분되기 전에 245조 1항 주장이 있어야 된다. 245조 1항이 뭐예요? 20년간 점유했거든. 그래서 자주 평공이라고 정했으니까 나한테는 245조 1항에서 등기 청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있어. 라는 어떤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보상금 수령권자가 을 자신이라고 구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한 달에 건너서 오나 저희 직접 오나 오는 건 오니까 저한테 직접 주세요. 국가에.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렇죠. 채권자이잖아요. 본질은 채권자.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을에서 A로 화살표 되어 있죠. 취득시효 완성된 점유권을 팔 수도 있잖아요. 취득시효 완성 20년 후에 이렇게 점유권도 걸리니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팔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을이 말이죠. A에게 그 전에 팔아요. 예컨대 10년 때 A에 팔았어요. 점유권을.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시효 완성 20년 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거 10년하고 요거 10년. 그렇죠.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 10년이 어떻게 됩니까? 점유가 같이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 점유권 파트에서 배웠어요. 331페이지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근역과 1항에 점유자의 특정 승계 이름이니까 A겠죠. A는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예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A죠. A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요. 아울러 주장하면 10년에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직접 뭐예요? 요 갑에게 뭐예요?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직접 이때는 뭐예요? 자기 A가 요 갑에게 등기 청구를 직접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직접 된다는 거예요. 대의가 아니라 자기가 20년 이렇게 딱 시효치를 완성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자, 문제는 말이죠. 시효 완성 후에 A에게 이제 판결. 시효 완성 후에 A에게 팔았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거기 보세요. 자, A 화살표 되어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시험에 나온 그것만 딱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A가,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A가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왜냐면 말이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소유자가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역산도 되잖아요. 역산에서 이렇게 20년 계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직접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지금 되어 있냐면요. 그 A는 바로 이런 경우죠. A가 을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죠. 우리네. 그래서 A는 전 점유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다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때는 뭐예요? 대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의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건 직접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A 자신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말이죠.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그죠? 그때는 뭐예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그죠? 직접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각각의 경우를 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시험에 나온 요것만 적어놨거든요. 대의해서 할 수 있다.
의뢰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직접 할 수 있다. 라고 그 밑에다가 적어봅시다.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자,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뭐예요?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자, 조문도 봤죠? 245주입니다. 또 그림 이미지로 봤어요. 이제 뭐 봐야 되겠어요? 판례 봤죠, 판례. 결국 판례라는 것은 이미지 그려놓은 것 같다.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342페이지 날개 박스 맨 밑에 245조이다. 판례가 있죠? 자, 소유의 의사는 언제면 좋게요? 점유 개시 시 당시 존재하면 좋다. 내내 소유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언제? 요때만 존재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시효 취득할 수 없죠? 왜? 소유의 의사가 있을 것을 245조 1항에서 요구하니까. 그 다음 343페이지 날개 박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 시효 취득, 취득 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점유자가 의리에 매수 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더라도 이게 뭐예요? 갑이 그런데 너 양심이야 그러면 되니? 남의 건데 약간 매매하는 걸래 내가 싸게 해줄게. 그래서 의리 그렇죠 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매수 제의를 수락을 할지라도 밑줄 보면 뭐예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걸 볼 수 없다는 거 끝말 주의하세요. 예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점유하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점유기간의 기산점은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죠? 이게 계속 갑이야. 그럼 뭐예요?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해도 되고, 역산해도 되고, 언제도 여기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바뀌어버리면 뭐예요? 점유 개시시가 된다는 거. 오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점유자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죠? 여기 A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10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면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으면은 비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 다음 제3자가 원소유자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 얘가 요 배임행 매매 적극 가담한 그런 경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반사의 실습하면서 무효죠. 따라서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상금 수료권자가 시효 취득자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345페이지 날개 박스 계속 이어져요 지금. 자,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완성 주장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취득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권을 승계한 자는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의뢰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는 대의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자기의 취득 시효를 주장하면 그때는 직접 또 행사할 수 있겠죠. 그건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취득 시효 기간 전에 신등기 명의자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간 전에 신등기 명의자 바뀌었어요. 병이 바뀌었으면 병이 청구수 있지 가백이 청구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에게 주장한다. 그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취득 시효 기산점은 언제로 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로된 날부터 한다는 것. 그 다음 점유취득 시효 완성자의 점유가 점유취득 시효 완성 이후 중단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취득 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 지금 일반 재산이죠. 행정재산이 돼버렸다. 그럼 뭐예요? 행사할 수 없다. 등기 청구권을. 그 다음에 명의 식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하기 전에 위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명의 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의 명의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이전된 경우 범위에서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 새로운 명의수탁자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그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했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을. 그렇죠. 예컨대 병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병이 소유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본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이 이 명의신탁을 해주고 정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결정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청구할 수 없다. 마치 새로운 시효취득 완성 후에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것처럼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봤고요. 이제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자, 법 조문부터 보죠. 343페이지 2야.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제 뭐예요? 등기. 앞에는 등기가 아니었죠. 등기한 자가 10년간, 앞에는 20년이면 10년. 그 차이점.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유와 함께 뿐만 아니라 뭐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되어 있죠. 자, 이 10년의 기산점은 원칙 임시선택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외적으로 된다. 변경이 없으면은.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에도. 그 다음에 점유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에 대한 선은 무과실을 따진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은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점에만, 점유 기간 내내가 아니라 그 점유 개시 시점, 요때만, 그죠? 요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반드시 10년간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명의의 등기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 5년. 그래도 그럼 10년이잖아요. 그것도 충분하다. 그래서 마치 그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듯이 등기 승계도 인정하는 그 법리를 취했습니다. 판례. 자, 그러면 법률 관계도, 등기부 취득시효 법률 관계도 보죠. 345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갑이 애초 소유자인데 A가 뭐예요? 위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A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매매를 했겠죠, 의리에게. 그죠? 그리고 이전을 들여서 의리 뭐예요? 10년간. 이렇게 245조 2항을 충족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케이? 이런 경우 어때요? A가 있잖아요. 넘기지 않고 A가 10년간 자주 평온 공유, 이렇게, 10년간 이렇게 점유했어요. 그러면 이게 10년간 점유하면 A가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위조한 사람은 취득하지 못하죠. 왜 취득하지 못하죠? 왜 취득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거는 악의의 무단점유잖아요. 악의의 무단점유는 무슨 점유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점유파트에서 점유권에서 타주점유라고 했죠. 타주점이니까 자주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A는 10년간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45조 2항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 병이라는 말이죠. 불법으로 또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의뢰 소유권은 상실되나요? 아니죠. 뭘 때만 돼요? 권리 발생 때가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이 아니다. 우리 등기라는 거 말이죠. 186조에서 슬쩍 봤었죠. 316페이지 거기 186조의 괄호에 보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거나 멸시될 권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그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밑에는 뭐냐면요. 밑에는 그거예요. 엑스토지가 있어요. 엑스토지를 가지고 공유수면을 매립했습니다. 매립해서 엑스토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요? 갑이요. 그럼 갑이 이제 소유권 보존 넣기로 했겠죠. 갑이 소유권 1번째일 건데 1번째 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B가 나중에 와서 뭐예요? 또 거기 그거 거기가 또 소유권 보존 넣기 등기부에 모르고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소유권 보존 몇 개 돼? 2개 돼 있잖아요. 그런데 B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 후 소유권 보존 넣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중의 보존 넣기다. 또는 뭐 무효인 중복 넣기다 이런 말을 쓰죠. 이런 경우에 B가
을한테 매매여부 역시 소유권 이전 넣기로 어요. 그래서 을이 뭐예요? 245조 2항을 충족시켰다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주의하자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위에는 뭐예요? 밑에는 뭐예요? 이중의 소유권 보존기에 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인 중복 등기에 기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그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317페이지 317페이지 날개 박스에 맨 위에 그 3.2중에 보존 등기 되어 있잖아요. 요거 다시 복습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관련 판례 볼까요? 등기부 취득 시효는 346페이지 날개 박스에 있어요. 자, 맨 위에 날개 박스 판례. 자, 등기부 취득 시효 요건인 무과실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시효 취득 주장자이겠죠. 전무자에게 있겠죠? 당연히. 왜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자, 이중의 소유권 보존을 바꾸는 거죠. 요거는 등기부 취득 시효에 적용 불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승계 인정한다. 라는 거. 상속 등기 없는 상속인도 등기한 자에 해당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 합산해서 10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독특한 판례도 우리가 아울러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표가 343페이지에, 그죠? 그 취득시효 또는 시효취득 그 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공통준차에서 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구분해 보면은 점유기간 20년, 10년 차이겠죠? 그리고 등기부 취득은 등기도 10년 해야 돼요. 점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주평원 공여는 공통인데 선의 무과실은 공통이 아니죠. 점유는 필요 없죠. 등기부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의 경우에 무효인 중복 등기 요거는 안 된다는 거 봤었고 이후.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객체는 뭐냐?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도 뭐예요? 계속되고 표현되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368페이지 이제 나중에 용인물권에서 지역권 배울 때 말이죠. 368페이지 294조로 한번 보시겠어요? 지역권의 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 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만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역권도 그렇죠. 계속되고 표현되면 가능하다. 원칙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 되겠고,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 등고 자기 부속물도 개체가 된다. 그 다음 비대상,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신분형성권, 채권 등으로 국유재산에서 행정재산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에 보면은 소유권 취득표, 그래서 소구표가 인정된다. 소구표. 그래서 점유 개시한 때부터 된다는 거죠. 소유권 발생 시점이 점유 개시한 때부터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우리 시험에 뭐 사실 관련이 없지만 가끔 나올 수도 있겠죠. 보기 정도로. 그래서 동사를 보니까 뭐예요? 점유기간이 등기부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빼고 점유 취득시험만 있죠. 그래서 10년, 장기 취득시험인 10년, 단기 취득 5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차이점들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이제 조문을 안 보는 거 잠깐 볼까요? 345페이지 246조. 점유권은 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247조. 그러니까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1항에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소급표가 있다는 거. 소급표가 있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소급표 있는 거 앞에 파트에서 총칙에서 뭐죠? 추인의 경우에 소급표가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무권대리 파트에서 우리 잠깐 나왔었죠. 소급표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취소도 우리 소급표가 있죠. 300페이지 보면 141조. 취소되면 처음부터 쭉 소급해서 이게 되어 있고요. 그 더 앞에 가서 291페이지 133조 추인협조. 소급표가 있죠. 소급표가 있는 점이 잘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8조 소유권이 이해재산권의 취득 시효.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도 전세권도 객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인 취득시에서 특히 부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각 당사자 간 그리고 제3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딱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케이.